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25일 오후 뉴스 말씀드립니다. 베트남 넥스트의 황기선 원장입니다.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게 흔하게 볼 수 있는 하노이 등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약국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 non prescription medicine 드러그스를 사실 하노이에서는 한국보다도 자유롭게, 베트남에서는 아무 약이라든지 어떤 약이라든지 글로벌 제약사들 약 포함해서 심지어 인도산, 파키스탄산 이런 약까지 다 들어와 있었고요. 어떤 약이든 아직까지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이름만 대고 뭐 그러면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들은 하노이나 이런 베트남 사는 게 편하죠. 무슨 약이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싸고요. 한국보다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쌉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서 디퓨티 프라임 미니스터 오브 비엔남, 그 프라임 미니스터 하면 총리죠. 그냥 부총리가 이거 안 된다 이거. 특히나 이거는 그 약물의 오남용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좀 근절하고자 대책을 세운다는 뉴스입니다. 한국도 예전에 그랬죠. 한국도 뭐 종로약국, 보령약국 이런 것들이 나중에 커갖고 이게 그 보령제약이 되지 않았나요? 맞나요? 그리고 한미약품도 옛날에 종로의 유명한 약국이고, 대웅제약도 사실은 약국 출신들이고, 그죠? 하고 종근당도 그렇고, 종근당 다 이렇게 이제 옛날에 약국 했던 분들이 크게 일으켜서 제약사가 됐는데, 베트남도 마찬가지 과정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세요. 마음대로 이렇게 사거든요. 네. 문제가 심각하죠. 특히나 이제 오남용 중에서 특히 항생제 오남용이 심각하죠. 제3세대 세파까지 여기 베트남 약국에서 막 팝니다. 심지어는 주사제까지요. 주사제, 액으로 되어 있는 항생제까지도 제3세대 세파까지도 그냥 이름만 주면 다 살 수 있습니다. 이러니까는 그 항생제에 의한 항생제 저항성 막 쓰다 보니까 나중에 진짜 항생제를 써야 될 때가 이 저항성 때문에, 레지스턴스 때문에 약이 안 듣는 거예요. 항생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베트남 당국에서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디퓨티 프라임 미니스터 담이 이거 안 된다, 고치자 하는데 이게 사실 쉽지 않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고치려면은 다 전산화를 해야 되거든요. 전산화. 특히 약국, 또 클리닉들, 병의원들을 전산에서 다 이렇게 묶어야 되는데, 국가 체제하고. 그래서 어떤 약이 얼마고 어디서 왔고 베트남산인지 어디 미국 건지 인도 건지 파키스탄 쟁인지 한국 건지, 그리고 얼마나 팔렸고, 과연 특히 중요한 것이 expiration date, 유효기간이 얼마인지, 유효기간. 오래된 약도 막 팔거든요. 이런 것들을 전산해서 실태 파악해야 되는데 아직 베트남은 이게 다 매뉴얼화 되어 있거든요. 매뉴얼, 전산화가 안 돼 있습니다. 큰 데는 몰라도 동네 약국이 엄청 많은데 이런 데 하나도 안 돼 있어. 다 수기로 하거든요. 네. 이러니 그게 어려운 점이다. 그러나 어떻게든지 해보자 하는 것이 베트남 당국의 의견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미니스터리 오브 헬스가 이제 MOH라고 부르는데 이게 베트남 보건복지부입니다. 약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베트남이 해외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베트남은 아직까지 이 제약 산업이 많이 낙후돼 있어 갖고요. 제대로 된 공장을 가진 데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탑 10 제약사조차도
실제로 이렇게 공장을 제가 가보면은 간만에 가보는 게 제가 아직 옛날 그 한국의 그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고 더 문제를 복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MOH가 뭐 빈푸기라든지 이건 남쪽에 있는 거고 후토는 하노이 북부에 한 40km 북방에 있는 거고 또 흥예는 여기 하노이에서 가깝고 이런 데서 이제 파일로트 테스트를 좀 해봤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도 이제 시행하려고 하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하고 비슷해요. 조그만 약국들, 프라이빗 파마시스 같은 데서 반발 있죠. 또 다 수기로 한다고 그랬죠. 제가 매뉴얼로 한다고 그랬죠. 전산화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로컬 당국에서조차도 어떤 뭐 지방시나 지방성 이런 데는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복잡하고. 그러니까는 망설이고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간에 해보겠다. 정말 이거는 커다란 노력과 그 결단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지어는 처벌까지 하겠다. 이렇게 뭐 된 것 같은데 되어 있습니까? 하여튼간에 뭐 처벌도 하겠다 이렇게 써 있는데, deal strictly. 처벌하겠다. Take drastic measures. 어떤 수단을 써서든지 말 안 듣는 놈들을 혼을 내겠다. 법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하게 얘기하지만 과연 이것이 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되긴 되겠죠. 시간이 걸릴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해결되려면은 베트남도 이 의료 병원 병의원 시스템이 아직 매우 부실하거든요.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약국이 우리나라 옛날같이 약국 시스템이 이 많이 그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국민들의 건강에 어쨌든 국민들이 아프면은 베트남 국민들이 뭐 약을 먹어야 될 텐데 병원에 가면 좋은데 이 병원 시스템이 많이 부실하다 보니까 동네 가까운 약국에 가서 약이라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게 기형적으로 약국에서 오남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을 많이 사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 베트남의 병의료 시스템을 향상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약국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약국의 접근성을 막으면 결국 손해 보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이 되는 것입니다. 크게 봐서는 당연히 이런 그 시스템으로 전산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갈 길이 멀고 힘든 일이죠. 아마 베트남 당국에서도 이런 점을 인지하고 많이 애쓰는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외국인들, 베트남에서 사는 외국인들 입장